이거 전체 다 주신 거죠? 아니 다는 오늘 나가야 될 거랑 그다음에 질문 받을 거까지 몇 번? 1338번. 1338번. 동전 한 개를 줘서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한다. 근데 이 동전을 100번 던지는 거, 야, 똑같은 식거리를 몇 번해? 100번 하니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뭐야? 이항 분포야.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총 몇 회 진행하고, 100회를 진행하고, 괜찮아? 그 다음에 기준은 뭔가 하나 좀 정하라고 했죠? 왜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랑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앞면이 나오는 상황이랑 뒷면이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그치? 이 기준은 뭐 아무거나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가 좀 편해? 앞면이 좀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이거는 앞면의 확률인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앞면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뭐가 뭔지 헷갈리거든요. 얘 왜 갑자기 x였는데 갑자기 y로 바꾸고 그렇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서 써라. 됐니? 자, 그러면 이때 점수가 190점. 야, 개수인데 뭘로 갑자기 바뀌었어? 점수로 바뀌었으니까 환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황 정리 우리 매번 하던 거. 자, 앞면이 나오면 뭐가 일어나? 4점을 4점을 얻는 거고, 그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받는 점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x번이고, 그러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다들 계셔야죠? 그렇지. 총 100회 중에서 x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다. 그럼 내가 받는 점수를 환산하면 4점씩 x번 4x점에다가 마이너스 2점씩 100 마이너스 x번 해서 이걸 정리하시면 6x 마이너스 200점이 된다. 자, 근데 문제님이 이게 뭐일 확률을 구하시고 싶은 거야? 19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 옆으로 정리하면 6x는 네. 하품하신 거예요? 칸이 없어서 우리 땡깁시다. 확률이 뭐 이상일 확률이요? 이거 65 이상일 확률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천천히 손으로 하세요. 알겠죠? 65 이상일 확률? 근데 야 이거 봐봐. 이걸 65번 이상 확률을 다 계산하려고 하면 65번도 해야 되고 66, 67, 68에서 몇 가지 계산해야 돼? 100가지 계산해야 돼. 횟수도 엄청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65번의 확률을 그냥 계산한다 쳐. 이거 쓰지는 마라. 그러면은 100번 중에서 몇 번? 65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무슨 치자. 됐니?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60, 5제곱 해야 되잖아. 이거 계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항공포로 풀라는 문제는 아닌 거야. 괜찮아? 그럼 이항공포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정규분포랑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친구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 도움을 받으면 비슷하니까 확률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이항분포지. 얘를 뭘로 전환? 정규분포로 전환. 근데 정규분포라는 게 뭐랑 뭘로 표현해야 돼? 평균이랑 표준편차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찾으시면 50. 그렇지. 50. 그럼 분산을 먼저 찾아야겠네요. 분산은 25가 되겠고, 그럼 표준편차는 5가 되겠지. 그래서 50,5의 제곱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이기도 하지만 정규분포랑 흡사하니까 이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 계산해도 돼요. 괜찮아? 그럼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은 평균을 빼주신 다음에 뭘로 나누면 돼요?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아요? 평균 빼니까 15 남았고요. 표준편차 5 남으면 3만 남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보다 클 확률인데 우와 하고 그려보니까 표준하면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확률이 요만큼을 얘기한 건데 요만큼이 계산이 불가해. 그래서 대신 0부터 어디까지를 뭐해? 3까지는 구할 수 있지. 표본이가 0부터 3까지는 얼마라는 거야? 0.49. 그렇지. 그럼 요 틈새는 0.5에서 뭘 빼면 돼? 0.4987을 빼면 되니까 0.0013
하고 쓰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아니 뭐가 불만이에요? 나경유 된 거 맞아요? 요 전환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전환을.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자꾸 감지하는 연습을 해야 문제 풀 때 뭔가 포인트가 잡혀. 얘도 개수 얘기하다가 뭘 바뀌었어? 점수를 바뀌었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매번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필기 잘 해보시고 알겠지? 왜냐면 거의 통계 단어는 풀이가 정형화될수록 편해 여러분들이. 알겠어? 나 푸는 거 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유난하게 푸는 건 거의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률 계산을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뭘로 전환한 거야? 정규분포로 전환한 거지. 이 단원이 할 수 있는 장난의 최대식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또 몇 번 할까요? 저는 1343번. 여기 지운 동안 문제 한번 쓱 읽어놓으세요.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 주머니가 있나봐. 1, 2, 3, 4, 5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추출게요. 다시 넣습니다. 이런 건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런 복원 추출을 하면은 처음에 한 시행이나 두 번째 한 시행이 다 독립적이겠지. 그런 거 살짝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짓을 몇 번 해? 150번 반복을 한대요. 근데 짝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이거 정해줬으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짓을 몇 번 해? 총 150번 하고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뭐야? 짝수 고르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항 분포를 얘기하는 거네. x라는 건 뭐의 개수? 짝수. 그렇지. 짝수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은 짓을 총 몇 회? 100회 진행하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네요. 응? 150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평균 대체법 문제 봅시다. 평균은 60. 분산은 여기다가 5분의 3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2에다가 36. 됐어? 표준 편차는 그러면 6 되겠네. 괜찮아? 기억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보니까 x가 0일 확률. 0일 확률은 150회 중에서 빵번 일어나요. 그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인데 5분의 2는 빵번. 그러면 5분의 3이 150번이 되는 거고 x가 150회라는 건 150번 중에서 150번 다 일어나요. 그 중에 짝수가 150번 나오는 거고 홀수가 빵번 나오는 거야. 그치? 얘도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죠. 얘랑 달라요. 괜찮아? 그러니까는 니은은 틀린 크다구나.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얘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어쨌든 탈락이네. 됐습니까? 그다음 디귿. px가 50일 이하일 확률이랑 d 일단 씁시다. 그 다음에 x가 뭐 이상일 확률, 70이 이상일 확률이랑 비교를 해보자니 괜찮아?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아까 말했지만 이거 그냥 우리가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값이 얼마입니다 하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계산하는 게 가능 불가능? 우리로서는 불가능. 그래서 누구 도움 받아야 된다? 정규 분포 도움 받자. 오케이? 왜냐면 얘가 횟수가 엄청 많아지면, 그러니까 엄청이라는 건 그냥 문제가 준 횟수예요. 알겠니? 그래서 횟수가 적당히 많아지면 뭐랑 비슷해지더라? 정규 분포랑 비슷해지더라. 그럼 정규 분포 아까 평균이 얼마였고요? 60이었고요. 표준 편차가 6이었죠. 이거 분산이요, 선생님. 됐어요? 네. 그래서 표준화해 주시면 마이너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까지 알아서 얼른 들어가. 걱정했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 2 이상 됐어요? 이거 뭐감 몰라도 얘는 2 이상이니까 뭐 한 2쯤인 거고 맞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아무래도 2보다는 어떻겠어요? 원점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어때? 상대로 더 넓겠네, 그렇지? 여기 됐습니까? 이게 표준화된 값을 안 준 이유는 그냥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인 거야. 크다, 작다. 그리고 누가 더 큰 거야? 결국은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죠?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맞네. 되시니까. 너도 질문 있으면 얼른 해. 또 영상 키셨어요? 왜? 제가 그걸 다 켜있어요. 질문 한번 못 하겠네 저도. 나도 갑자기 의심이. 돼 있어, 돼 있어. 언제 하는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소리 빨리 그러세요? 확 조용히.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죠. 네, 또 1353번. 네. 빨리 읽어놓으세요. 뭐뭐 아주 풀려하면서. 자, 나래가 100명을 선발하는 A 학교의 B 학과를 지원하여 7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학과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1이래. 되니? 그러면 이때 나래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은 이제 상황도 좀 정리를 하자. 야, 100명 뽑는데 얘가 예비 7번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일단 예비가 7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합격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야. 100명 중에서 이렇게 진짜 미안해 예비 7번 좀 됐을게요. 그럼 100명 중에서 등록을 안 할 확률이 얼마나 거야? 0.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딱 끊고 보면 예비 합격은 또 좀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괜찮아? 여기까지 딱 끊고 보면 이거 이해하면 되지. 총 100회가 진행되는 거고 맞아? 한 번마다 등록을 안 할 확률이 0.1, 즉 10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요때 확률 변수 x는 구분 정확하셔야 돼요. 등록을 뭐 하는 친구들? 등록을 안 하는 친구들의 인원수인 거야. 자, 근데 얘는 몇 번이야? 예비 7번이네. 그럼 등록하지 않는 애가 몇 명은 돼야 돼, 최소한? 그렇지, 7명이 등록 안 하면 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이길 원하는 거야? 7명 이상이길 원하는 거야. 근데 이 등록하지 않는 인원수를 우리 확률 변수 x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7보다 크거나 같을 문제가 뭘 물어보였어요? 확률 구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회쯤 되면 확률 계산이 가능해 불가능해? 직접적으로 이항분포는 계산이 힘들어 우리 인간은. 알겠어? 따라서 얘가 이항분포긴 하지만 뭐랑 비슷해요? 정규분포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 이거 정규분포로 바꿀래요. 됐습니까? 그러려면 평균이 필요하니까 평균은 구하시면 얼마? 10. 표준 편차 분산합시다. 분산은 구하시면 9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3의 제곱으로 쓰시면 그래서 얘를 표준화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2쯤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어차피 0.5단 그따 계산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없지만 0부터 1까지는 있지. 0부터 1까지는 확률이 얼마나 써 있어? 잘하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이게 합치시니까 0.8413
3 하고 쓰시면 되겠구나. 아 뭐야 윤학이요. 뭐가 이상했어? 빨리 얘기해봐. 정리를 조금만 하세요. 알겠죠? 계산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 유형 4번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시츄에이션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등록 안 한 사람으로 풀 수도 있고요. 등록을 한 사람으로 푸실 수도 있어요. 이건 추형 문제인데 선생님은 그냥 보통 문제가 처음 제시한 걸 기준으로 그냥 풉니다. 왜냐면 굳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알겠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등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이게 X가 등록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 이하로 풀어줘요? 왜요? 93명 이하면 됐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7명 이하로 등록했다는 얘기는 93명 이하로 뭐라는 거야 지금? 7명 이상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는 93명보다 적게 등록을 했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기는 하다. 근데 굳이 문제가 말한 대로 푸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뭐하다? 편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풀이 보다가 난 맨날 안 하는 걸로 했는데 하는 걸로 하는데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 알겠어? 이건 어떻게 풀든 기준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왜? 알겠습니다. 오늘 진도 좀 나와. 야 그래서 아까 진도 왜 안 나가요 이런 거야? 왜 진도를 안 나가겠어요? 은채가 늦으니까 진도를 안 나갔죠. 네. 어머니 깎게 물지 마시고 보세요. 지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저 맨날 지각하는 결석하는 놈들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얼굴이기도 해. 근데 어떡하겠어요. 네. 선생님 뭐 하세요 거기서? 그 폰 펴지도 않고 뭘 보는 거야? 물론 방송으로도 충분히 보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거만 있어요. 아 그래? 왜요? 애착 버즈야? 네. 오늘 왜 이래 너? 얼굴 기분 없어요. 기운 없으면 안 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러지? 자, 통계적 추정입니다. 갈게요. 자,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 설명은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막 딥하게 몰라도 돼요. 오케이? 그냥 라이트하게 이해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외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충분히 풀립니다.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단원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 너네 뭐 가르치면서 원리 대충 몰라도 돼. 그냥 풀자. 이렇게 하는 단원은 거의 없거든. 근데 여기 통계 라인이 고등 과정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증명도 없어요. 교과서 자체에.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 마음도 좀 필요해요. 알겠니? 이제 여기가 그게 좀 많이 집약돼 있어서 왜냐면 얘네들이 개념은 듣겠지만 직접 이런 일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 1번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모집단과 표본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모집단은 뭐냐면 이 모집단의 모는요 우리 수학에서 그냥 전체라고 생각합시다. 이 통계라는 거 전체 그냥 쉽게 말해서 전체 집단인 얘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그럼 표본은 뭐냐면 이 전체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똑 떼서 확인한 요 애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표현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에서 그냥 뭐야?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모아놓는 게 표본이야. 괜찮아? 그래서 표기 상식이 이렇게 이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라는 느낌으로 표본을 동그랗게 표시한 거지 저게 모여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 근데 이 표본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제 전체에서 이렇게 뽑아간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근데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얘 한 명을 만약에 뽑아.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야. 뽑고 다시 뭐해? 여기다 놔. 그리고 또 뽑아. 또 확인해. 선생님 여기 보셔야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졸려서요?
잠은 죽어서 자도 되니까 이거 보세요. 알겠죠? 네. 너도 마찬가지야. 죽었어. 아니 아직 안 죽었어요. 덜 죽었으니까 맞아 죽는 거에서 잘 봐. 알았어? 다시 표본을 이렇게 또 확인을 해. 이게 표본을 확인하는 거야. 죽었나 살았나. 오케이? 그리고 놔. 그것도 표본을 뽑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그리고 놔. 오케이? 근데 얘는 뽑았다 다시 넣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뽑은 애를 또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학님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자, 수학에서 모집단의 표본을 뽑을 때는 그 표본을 뭐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복원 추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이게 뭐에 중요한 거야? 아, 똑같은 걸 내가 뭐 할 수도 있구나. 또 뽑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그 아래 이제 추출은 세 가지가 다 써 있는데 괄호는 별표에다가는 거기 2번에다가만 별표 쳐놓으시면 돼. 2번에다 별표 치시면 돼. 통계에서는 복원 추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근데 뭐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에서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야. 한 명은 그냥 무작위로. 오케이? 그리고 2번 복원 추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뽑았다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뽑는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옆에서 살짝 쓸 거는 그건 뭐야? 중복 가능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일부 문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비복원 추출은 당연히 뽑았는데 확인해. 그리고 치워놓는 거야. 옆에다가 이렇게. 나 이거 봤으니까 여기다 놔야지. 이런 느낌. 이해가셨어요? 그럼 똑같은 애를 또 뽑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뽑고 나면 그럼 전체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런 특징도 있는데 사실은 비복원 추출은 통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숙제 시험에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라고 했지만 없어. 됐어요? 이 거의도 내가 뭐 혹시나 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없어. 오케이?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이 표본이라는 건 왜 뽑는 걸까? 사실 조사라는 건 그냥 다 하는 게 편하잖아. 힘들었어. 그치? 너무 많은 경우. 예를 들면 전 국민의 키의 평균을 재고 싶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평균을 재는 와중에 이제 키 조사하는 와중에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생기시죠. 그런 와중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시죠. 선생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고요. 그냥 전 20대 중에서 키를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는 20대라고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런 것들은 전체를 진짜 다 조사하기는 가능 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일부 표본을 가지고 전체 평균을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게 통계 단원의 의의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 위에 선생님이 살짝 안 읽고 넘어온 건데 전수조사라는 개념과 표본조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야. 괜찮아? 그다음 표본조사는 아까처럼 전체 조사가 좀 뭐하니까 힘드니까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추측해보기 위해서 일부만 평균을 일부만 표본을 검사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유형 1번은 그 얘기예요. 자, 1482번. 다음에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적합한 걸 얘기하겠지? 몇 번일까요? 자, 1번. 형광등 수명조사. 형광등 수명공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형광등 만들었는데 그래도 얘가 대충 며칠 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형광등 수명을 조사하는데 당연히 전체의 수명을 다 아는 게 좋으니까 정말 형광등 전체에 다 수명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꺼질 때까지 계속 켜놔야 되지. 어떻게 팔아? 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번은 표본 조사가 맞는 거예요. 괜찮니? 2번. 실시간 시청률. 이거 여러분들 집에 모두가 이게 다 찾아가지고 TV 뭐 보는지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감시하고. 오케이? 이것도 뭐가 또 유리한 거야? 뭐로 진행하는 거야? 표본 조사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래요. 야, 고등학교 전체 평균 수면 시간을 어떻게 조사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일부에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 4번. 올해 쌀 예상 수확량. 올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작년, 재작년 이런 예전의 통계들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 평균. 야, 이거를 2학년 평균이잖아. 그치? 고2잖아. 한 학교에 한 학교밖에 안 되지? 한 학년밖에 안 되지? 근데 이거를 뭐 일부만 뽑아서 평균을 조사하면 전체에서 파악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런 건 전수조사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넘어가 볼게요.
유형 2번이고요. 조금 넘어가서 볼게요. 1386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필기할 건데, 두 번째 필기할 게 모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평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모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ation x를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모분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산을 일반적으로 모분산이라고 해요.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여기서 뭐가 들어간 건 사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 다 기본적으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니? 그 다음 당연히 모표준 편차도 있겠죠? 모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x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평균은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로 쓰기도 해요. 그 얘네들은 지금 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얘네들은 다 확률 변수 x에 관한 애들이에요. 괜찮니? 근데 여기서 표본 평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가 이름상 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런 평균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얘가 이름이 평균이긴 한데 요런 모평균의 요런 expectation x 같은 느낌은 아니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표본 하나 뽑잖아. 그치? 거기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평균이 1이라는 게 있겠지? 첫 번째 표본의 평균. 괜찮아?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뽑았어. 여기서 또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평균 2가 있고, 맞아? 그럼 내가 여기서 표본을 뽑는 횟수가 계속 나오겠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내가 표본을 2개씩 뽑아볼게요 라고 했어. 괜찮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10개 중에서 이제 2개씩 표본 뽑는 횟수가 나오겠지? 2개 내가 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2개 뽑을 때마다 평균들이 존재하겠네? 자,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로 했으니까? 2개를 뽑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10시 2에서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45가지의 표본이 생긴 거야. 그럼 그 표본 뽑은 거마다 평균이 나오겠지? 오케이? 요거 하나하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아래 그에 대한 확률이 생길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단원에서 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지 않았나요? 주사위를 2개 굴렸는데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 기억하나요? 그리고 또 두 눈에 뭐를 확률 변수로 하고 싶고 있어? 차를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 있었지.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두 눈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도 있잖아. 맞아? 얘는 그 시즌 거야. 표본을 뽑아서 뭐 하는 거? 평균한 걸 뭘로 하고 싶어요?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표본 평균은 뭐냐면 일종의 확률 변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이름에 평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쟤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여기에 표본 평균이란 건 뭐냐면 표본을 뽑아서 평균한 걸 뭘로 하고 싶어요? 확률 변수로 하고 싶어요의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평균이랑은 어떻다? 좀 다르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좀 스페셜하게 뭐라고 표기하냐면 x바라고 표기해요. 일반적인 확률 변수는 그냥 라지 x라고만 표기하는데 괜찮아? 앞으로 표본 평균이라는 좀 스페셜한 확률 변수를 쓸 거거든. 오케이? 그럼 얘는 좀 스페셜하니까 나름의 표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x에다가 뭘 붙여줄 거야? 막대기 하나를 붙여줄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확률 변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러면 얘도 그럼 쟤 같은 x의 역할을 하는 애인 거잖아. 그럼 얘 가지고도 확률 구하라는 말이 나오겠네. 그럼 얘 가지고 확률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얘 가지고 표준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평균도 필요하고 표준 편차도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 얘에 대한 분산, 얘에 대한 표준 편차를 따로 계산해야 된다가 이 단원의 포인트야. 괜찮아?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름으로 자꾸 얘기해야 돼. 이거 이름으로 안 읽히면 문제 못 풀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표본 평균이라는 친구예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에 대한 평균이야? x에 대한 평균이라서 expectation x지? 그러면 내가 expectation x 바라고 하면 x 바의 평균인 거네. x 바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아? 그래서 expectation x 바는 다시 쓸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길어요. 평균의 평균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표본 평균 자체를 x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 expectation x 바라고 쓰시면 돼요. 됐니? 그럼 새로운 평균이잖아. 그럼 새롭게 계산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평균은 다행히도 수학자들이 이미 계산 다 해놨어. 전체 평균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더라 라는 걸 이미 계산을 다 해보셨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고 쓰면 돼요. 오케이? 표본 평균 구하라고 하면 모평균으로 대신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모두를 알 수 있어야 되면 분산도 필요하겠죠. 표준 편차를 찾으려면. 그럼 당연히 걔는 x 바의 분산이라고 보면 돼요. 괜찮니? 근데 그럼 얘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짜 표본을 갖고 본 게 예를 들어서 자료가 10개인데 총 자료가 10개밖에 안 돼. 근데 표본도 2개만 뽑기로 했어. 오케이? 그런데도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45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45가지의 분산을 다시 계산하려면 어떻겠니? 힘들겠지. 오케이?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 하고 계산을 미리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쓰시면 돼. 오케이? 그 얘기가 여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본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표본을. 그치? 표본을. 오케이? 그러면 표본을 몇 개 뽑을지를 정해놔야 되겠지? 오케이? 표본을 5개 뽑을 수도 있고 10개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요 표본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 표본 얘기가 나오면 다 똑같은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른 거 하나보다 표본의 개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는 표본의 개수를 n개라고 해볼 겁니다. 괜찮아? 자,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원래 분산 있죠? x의 분산 거기다가 표본의 개수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x 바에 대해서 새로 표를 그릴 필요가 없다가 핵심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분산 알았으니까 표본 평균의 모두 표예요. 표준 편차도 필요하겠지? 얘는 시그마분의 x바, 시그마 x바가 되는 거고요. 얘는 값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분산에다 뭘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그럼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분모는 루트 n이 되는 거고 분산에 루트 씌우면 시그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돼? 루트 표본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괜찮니? 여기까지는 증명은 없어요.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겁니다. 됐나요? 너무 중요하고요. 대신에 새로운 평균, 새로운 분산, 새로운 표준 편차 찾으면 일단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똑같은 짓 할 거야. 우리 아까 하던 거랑. 알겠니?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사실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해결이 잘 됐는데 1386번 유형 2번에다 조그맣게 별표 좀 칠게요. 유형 2번 자체가 조그맣게 별표. 이게
몇 년 전에는 거의 안 나오던 내용이었는데 몇 년 후부터 이제 수능 특강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 자, 확률 x바가 뭐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괜찮니? 여기 얘기가 일단 뭐냐면 크기가 일단 줄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기가 2인 표본 줄칠게. n 일단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표본 2개 뽑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때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2개 뽑아서 표본 평균이 뭐 이하인 걸 구하라는 거야? 3 이하인 걸 구하라는 거지. 그럼 2개 뽑아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1 2개 꺼내면 1도 있는 거 아니야? 1이랑 3이랑 꺼내면 2가 되는 것도 있겠네요. 2개 뽑아 표본 평균이. 그 다음에 3 꺼내면 표본 평균이 3인 것도 있겠지. 3 이하라는 순간 이렇게 뭐야? 세 가지 계산을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이거는 뭐야? 표본 평균이 얼마일 확률? 1일 확률을 구하.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야, 그러면 나는 그 계산의 편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표본이 2개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2가 되면 평균이 2가 되면 1이 되면 합이 얼마가 나오냐? 합이. 합이 2여야 되겠지. 맞니? 그럼 합이 2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1 뽑는 거밖에 없지. 맞아? 그럼 1 뽑고 연달아 1 뽑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1 뽑을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률 계산하면 돼? 4분의 1 연달아 일어나는 건 뭐야? 곱하기 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이것도 계산해야 되지. 얘는 2개 뽑아서 평균이 2란 얘기인 거야. 맞아? 그러면 합이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얘는 합이 4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 당연히 1, 3 뽑아도 되는 건가요? 또 3, 2, 2는 없네요. 3, 1을 뽑아도 되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 선생님 1, 3이랑 3이랑 다 해야 되나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 추출이라는 건 뽑아서 하나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뽑아서 다시 확인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해야 돼? 순서라는 게 됐어? 순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나오고 3이 나오니까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고 3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2인 거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분의 2랑 4분의 1이 연달아 일어나.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합이 얼마면 돼? 6이면 되는 거야? 합이 6이 나오려면 1, 5도 있고요. 그 다음 3, 3도 있고요. 또 그렇지. 조심하셔야 될 건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이 아까 4분의 1이었고 5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지. 3이 나올 확률은 4분의 2분의 1을 쓸 거야. 그냥 합쳐서 못한 거니까. 4분의 1. 괜찮아? 그 다음 5가 나올 확률 4분의 1이고 이어서 1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니까 이걸 싹 다 모아주시면 된다는 거야. 더 해주시면 된다. 괜찮아? 그럼 첫 번째 친구는 16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6분의 4. 그냥 16분의 4라고 합시다. 푸는 게 편해요. 괜찮아? 그다음 얘네들은 16분의 6. 다 더하시니까 16분의 11 하고 싶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메이저하진 않지만 요즘 은근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단어 여기 1486번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보건 추출이 너네 뭔 줄 알아?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괜찮아? 보건 추출이 너네 뭔 줄 아니? 중복이 가능하고 똑같은 거 뽑을 수도 있고 순서는 구분을 해야 하고 이런 거 잘 아니?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 편 좀 이제 못난은 저요. 다시 페이지 넘어가서요.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표가 없으면
없으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드셔도 됩니다. 됐어요? 유형 3번 1391번은 사실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요 핑크색 박스도 얘기한 거 되니? 그래서 다음은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전에는 뭐에 대해서 배운 거야? x의 분포에 대해서 배운 거야. 괜찮아? 이제는 뭐에 대해서 x바의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x바도 일종의 뭐다? x다. 괜찮아? 근데 단지 표본 뽑아서 평균을 구한다다 보니까 이름에 뭐가 섞여 있어서 평균이 섞여 있어서 이거 좀 헷갈리는구나. 됐습니까? 자,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expectation x바 얘 얘기하는 거죠, 얘. 여러분들 이거 한글 버전으로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391번에 의외로 이거 한글 버전으로 몰라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죠, 줄이면. 오케이?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원래 expectation x랑 동의를 하죠. 오케이? 근데 여기 아래 보기를 보니까 expectation x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 모평균, 모표준, 표체 이딴 식으로 써있잖아. 그치? expectation x는 뭐야? 모평균이라고. 괜찮니? 그래서 모평균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얘 얘기죠, 얘 얘기. 맞나요? 근데 그 아이는 표본의 크기 n에다가 이거 n으로 나눴지. 그 n으로 나눴다는 건 비례한다는 얘기나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n이 클수록 작아지니까. 오케이? 따라서 반비례한다.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분포는 얘 이항 분포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건 선생님 설명 안 드렸던 건데 체크. 여기 x바의 분포는 여러분들 고등과정 수학 내에서는 뭐를 따른다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 정규 분포를 따른다. 사실은 거의 같아요, 뭐 근사해요, 비슷해요 이런 의미로 써야 되긴 하지만 사실상은 뭐야? 같다고 놓고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박스는 뭐야? 정규 분포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하자. 네. 그러니까 은근히 이항 분포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항 분포 때도 결국 그러면 새로운 평균 구했고 맞아? 새로운 표준 편차 구해서 풀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바에 대한 평균 구하고 x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해서 풀어야지. 자, 넘어가서 1393번 잠깐 볼까요? 1393번. 이거 좀 지워도 되죠? 나 이거 지운 동안 답 좀 찾아봐. 1393번.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요거 구하는 것까지만 하고 쉴게. 쉬는 시간 줄게. 알겠지? 조금만 참아. 알았어. 유난이가 정말 유난하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m,2의 제곱이라는 거고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짜리? 4짜리 맞아?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잖아. 분포 동그라미 치고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하시면 돼요. 얘도. 그래서 얘도 정규 분포 따르고요. 맞아? 그럼 여기다 평균 써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근데 평균이 모평균이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 쓰시면 돼? m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로 계산해서 하나 쓰자. 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은 expectation x랑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얼마? m인 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분산으로 풀어도 되는데 표준 편차를 할게요. 그러면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뭘로 나누라고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표본의 개수로 나누라고 했었지. 자, 근데 여기 표본의 개수가 4개니까 루트 4분의 원래 표준 편차가 얼마야? 2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그래서 x 바라는 친구는 평균은 m 그대로 따라가는데 표준 편차가 좀 달라요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표준 편차를 비교해. 평균은 똑같으니까 그래프 축은 똑같겠죠. 근데 표준 편차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표준 편차는 클수록 그래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써서 다시 외워라. 알겠니?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흩어져 있으면 평균 근처에는 별로 없고 주변에 막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뭐해져? 낮아져. 그 표준 편차가 작은 x 바에 대한 그래프가 당연히 뭐겠어? 또 뾰족한 친구여야 되겠지. 그 답이 몇 번이야? 근데 이것도 답도 애매할 수 있겠네. 답 몇 번일 것 같아? 2번? 탈락이야. 3번이야. 왜 3번이냐면 말씀드렸죠. 얘들아 그럼 한 번 더 써. 이 전체 면적은 이것도 확률 분포잖아. 그치? 전체 면적은 얼마로 유지가 돼야 된다? 1로 유지가 돼야 돼. 그럼 올라간 만큼 양쪽은 좀 빠져나가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2번은 어때요? 그냥 x바의 넓이가 압도적으로 뭐야 이거? 심지어 이거 높이도 반대인데 저기 괜찮은 거 맞아? 그 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1번이었던 거지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맞아? 근데 1번이 틀린 이유는 자꾸 말하지만 전체 면적이 둘이 같겠니 다르겠니? 다르겠지? 그래서 3번처럼 이렇게 엇갈리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입 집어넣고요 백유인 씨 됐어요? 잘 보고 풀라고 뇌라고 지는 거죠? 된 거 맞아요? 네. 알았어요. 요거만 좀 쉬었다 갈게. 자, 쭉 넘어가서요. 우리 1400번 보겠습니다. 1400번. 잠깐만. 1400번 말고 1396번 먼저 하고 1396. 자, 모평균이 expectation x죠. 20이고요. 모표준 편차 앞으로 시그마 x나 또는 그냥 시그마라고 쓸 겁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얼마? 8. 근데 이때 표본의 크기가 몇 개? 표본의 크기는 n개. 됐습니까? 이때 뭘 구하라는 거야? expectation x 과거하라는 거지. 그치? expectation x만은 expectation x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20보다 쓰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좀 바꿀게요. 분산 x는 얼마인 거야? 64인 거네. 맞습니까? 그러면 x바의 분산 물어본 거잖아 문제는. 맞습니까? x바의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뭐로 나누라고 했어요? 표본의 개수로 나누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는 n분의 64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얘네 둘을 뭐해서 더했더니 24라는 거야? 20이랑 n분의 64랑 더했더니 24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4라는 얘기고 얘가 4가 되려면 n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16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문제. 됐어? 조금 쉬었다 갈 건데 그 사이에 1400번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1400번은 잠깐만 expectation x 제곱 나왔죠? x 제곱의 평균. 맞아? 뭐 할 때 나오는 애야? expectation x 제곱은? 그죠? 분산 구할 때 나오는 식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암묵적으로 분산으로 본 겁니다. 됐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배규현, 너 왜 비웃어? 네? 너 왜 나 비웃었어 방금? 선생님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1400번 차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바의 문제가 expectation x 바의 제곱을 물어본 거지. 그럼 이걸 찾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산 x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돼. 왜냐면 분산 x바는 expectation x바 제곱에다가 뭘 뺐을 테니까. expectation x바 평균의 전체 제곱을 뺐을 테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분산 expectation x 바는 아까 말했지만 이거 귀찮은데 계속 쓰는 거 여러분들 쓰면서 외워라. 머릿속에 박히게. expectation x랑 똑같다고 했고 expectation s는 아까 얼마였어? 3이었죠. 자, 그 다음에 분산 x바를 알려면 분산 x를 먼저 알아야 되네. 왜냐면 분산이 안 써있어. 그치? 분산 x바는 expectation x 제곱에서 뭘 빼시면 돼? expectation x를 전체 제곱한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야? 제곱의 평균은 25라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되는 거라서 16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x바의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표본의 개수로 나눈 거라고 했는데 표본의 개수가 안 써져 있죠. n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됐니? 는
n분의 얼마야? 16이 되는 거고요. 자, 결론은 그래서 칸이 없어.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6이라는 친구는 expectation xy의 제곱에다가 빼기 평균이 아까 3이었으니까 제곱한 거 9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expectation xy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n분의 16 더하기 9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13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 여기 4만 남겠네요. 그럼 n은 얼마라는 거야? 4야. 뭐 이렇게 그냥 한 거 외워서 쓰시면 쭉쭉 계산이 나옵니다. 오케이?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우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유형 5번입니다. 네, 1409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운 동안 1409번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해봐요. 자, 일단은 뭐 B부터 써야 되겠다. 확률이 합이 1이어야 되니까 통분하면 얘는 6분의 2죠.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3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n은 얼마? 일단 10. 근데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expectation x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expectation x만은 expectation x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expectation x가 10이니까 expectation x를 계산을 하면 통분 이미 6으로 해놨으니까 쫙 6분의 곱하면 4 곱하면 3a 곱하면 8 이렇게 더해서 계산한 게 얼마 나는 거야? 10이 나는 거지. 그래서 4 더하기 3a 더하기 8이 60이란 얘기고 10이 약분하시면 48이란 얘기고 a는 숫자가 아 5네요. 5. 네, 잘못 썼네. 5입니다. 5. 왠지 유난하게 빨리빨리 얘기 안 해 너?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본 거야 너 지금? 12니까 18 3으로 나누면 6이 되겠다. 자, 문제님이 뭐로 보셨어요? A, B 분산 X방으로 왔죠? 분산 X반은 표본의 크기를 원래 분산으로 나눠야 되고 표본이 아까 10이었으니까 이 원래 분산만 얼마인지 알면 되겠네. 그래서 원래 분산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제곱의 평균은 여기 제곱해 주시면 4, 36, 64 맞아? 그래서 6분의 통분 해놨으니까 8 108 더하기 64 얘랑 얘랑 더하면 72 그래서 6으로 나누면 36이고요 6으로 나누면 12라서 48이 됩니다. 제곱의 평균. 오케이? 그래서 분산 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으로 빼면 되니까 48에다가 평균이 아까 5였죠? 5의 제곱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23이 정도 나왔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데? 2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문제님이 뭐 물어보시냐면 최종적으로 A, B 분산 X 바를 물어봤기 때문에 A는 아까 6이었고 B는 아까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었고 10분의 23 되는 건가요? 그러면 10분의 69? 48이 아니에요. 48이 아니라 30원이에요. 30인가요? 저는 6으로 나누면 10. 아 그러네. 아니네. 18. 맞네요.
여기다가는 30 그러면 5 그럼 최종적으로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아이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 되죠? 더하기 빼기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계산하셔야 되고 식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대입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식 제대로 외워서 알겠어? 은채 알겠니?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유형 6번이고요. 여기는 1418번으로 해볼게요. 1418번. 자,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주머니에서 3개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근데 그걸 x바라고 우리가 x바의 표 그리지 않습니다. 문제도 쓰세요. 알겠죠? 우리는 그냥 x에 대한 표 그려서 풀 거야. 오케이?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 3개 뽑아서 평균 계산을 하려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 각들도 많고. 못해. 알겠지? x로 하고 x로 한다는 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뽑는 경우. 요거 x라는 건 몇 개 뽑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냥 한 개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 개씩 뽑았을 때 전체 평균인 겁니다. 괜찮아?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은 역시나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expectation x를 구하시게 되면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래서 3 그 다음에 분산 x를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겠지. 제곱의 평균은 5분의 1, 4, 9, 16, 25라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라서 이게 얼마야? 5, 30, 25, 55 11 되는 거야? 그럼 분산 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한 걸 빼면 되니까 11에서 3제곱을 빼서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expectation x 반은 expectation x랑 똑같으니까 11 쓰면 되겠고 분산 x 반은 표본의 개수분의 원래 분산인데 표본의 개수 여기 몇 개 뽑겠다고 했어요? 3개 뽑겠다고 조동그라 쳐보셔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원래 분산이 아까 얼마였어요? 2였던 건가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야? expectation 3x바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거 3배의 expectation x바 플러스 2를 계산하는 얘기고 맞아? 여기다가 아까 평균이 10이었으니까 11 되면 33에다 2 더해서 35 그 다음에 분산 3배의 x가 플러스 2라는 친구는 분산한 거는 곱해진 게 뭐에서 나가? 제곱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9 곱하기 아까 분산이 얼마였어요? 3분의 2였나요? 그래서 6 되는 거고요. 저 35예요. 그럼 아니에요. 평균은 3인데. 그래 나 이거 11 썼지 여기다? 미안해.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그러면 3 넣으면 얼마야? 9에다가 1 더 11 두 개 더하는 게 17 별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계산 연습 잘 해와라 됐니?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건 여기 유형 7번부터가 이제 사실 시험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1425번을 풀 거고요. 1425번 나 이거 지운 동안 또 문제 좀 잠깐 읽어봅시다. 더하기 빼기에서 빠르게 했는데 이상한 것은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은채야? 쟤네들 내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만 안 하니까 알겠지? 쟤네들 내가 이상 안 해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애들이 찔렸어? 근데 오늘 내가 좀 이상한 거 같거든. 좀 배균 중에 금쪽이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지? 되게 많이 앉아있어. 자, 1425번입니다. 자, 읽어보면 어느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주셔야 돼요. 진료 대기 시간이 일단 x 봅니다. 근데 이때 x의 평균은 자,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아, 평균. 뭐 병원이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얼마? 5분. 야, 지금 미안한데 나랑 같이 해. 표기하는 연습해. 알겠지? 너네가 질문해도 이거 따다닥 물어볼 거야. 문제 이기 주당 보지. 알겠어? 자, 근데 이때 응급실을 차지하는 환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4명. 임의로 선택계다 줄치시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임의 추출, 뽑는 거 괜찮아? 근데 임의 추출했는데 몇 명을 뽑았다는 얘기야. 4명을 뽑았다는 거 이렇게 쓰세요. 그럼 임의 추출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표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그게 몇 개야? 4개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4개는 표본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n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앞으로는 이런 추가 설명 없이 바로 n 4 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때 4명의 대기 시간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야야야야야 이 4명은 표본 뽑은 4명인 거지. 진료 시간이 근데 뭐야? 그 아이들 진료 시간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표본이고 끄트머리에 결국은 표본 뽑은 거에 뭐야? 평균 구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물론 친절하게 이 문제에서는 x바라고 줬는데 안 주는 문제 되게 많아. 알겠니? 안 줘도 우린 이게 뭐구나? 아, 표본을 뽑아서 만든 평균이니까 x바라고 인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괜찮아? 그래서 그게 뭐 이하일 확률? 12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건데 옆에 보면 표준화해서 풀라는 거지. 표준 정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럼 표준화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나한테는? x바의 평균이 필요한 거고. 맞아? x바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x바의 평균은 원래 expectation x랑 똑같으니까 15 쓰시면 되는 거고. 맞아?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표본의 개수에 루트 씌운 거 나눠야 돼요. 분산이 그냥 n으로 나눈 거이기 때문에 루트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러면 루트 표본의 개수가 아까 몇 개 있어? 4개였고요. 맞아? 원래 표준 편차가 5였죠? 그래서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똑같아요. 얘 표준화 하시게 되면 야, 이거 x바를 표준화했으니까 z바라고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z라고 쓸까요? 예, 그냥 z입니다. 표준화되면 다 똑같은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z가 자 10에서 평균 빼면 얼마야? 3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분의 5니까 나눠주시게 되면 양변에 2 곱하면 5분의 6이라서 얘는 1.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옆에 보니까 딱 맞춰서 있죠. 1.2라는 값이. 그래서 이걸 또 그려야 되겠지. 1.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0.5고요. 0부터 1.2까지는 문자집이 얼마나 걸렸어? 여기가 0.3849.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8849예요. 하고 답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표에 있는 값이 안 나왔다? 너네가 잘못한 거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뭐가요? 미안해. 마이너스를 빼먹었어요. 왜 이러지? 다 배균 때문에. 배균이 저 금쪽이 같은 걸 보여요. 오케이? 여기가 0.3 8 4 보면 여기는 얼마가 있어? 0.1 1 5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주니까 잘 뭘 해주시면 돼? 평균이랑 표준 편차 찾아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잘 연습해서 오시고 오케이? 네, 고생했습니다. 늦지 말고 오시고 야, 와 있으면 좀 앉아 계시고 음료수 많이 마시지 마시고